언뜻 보면요, 평범해 보이는 빌라가 있는데 뭔가 수상한 기운이 느껴진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평범해 보이는 이 빌라에 여러 명의 남성들이 우르르 몰려갔는데요. 남성들이 향한 곳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명의 남성들이요. 지금 주택가의 어디론가로 향합니다. 뭔가 좀 굉장히 많은 인원이 움직이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119 특수구조단까지 출동을 합니다. 네. 저 한 빌라의 형사들이 들이닥친 건데요. 지금 방 안 곳곳에서 주부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명의 여성들이 좀 당황한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집안 곳곳에서는 저렇게 현금도 보였고요. 지금 형사가 소지품을 갖고 나오는데 한 손에는 저렇게 화투까지 들려 있습니다. 네. 방 안 한켠에는 CCTV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니터도 있어요. 바로 이 집에요. 네. 4명에서 5명이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새벽에까지 인기척이 느껴지다 보니까 네. 이 지역에서 이 빌라에 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하, 과연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인근 주민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니까 차들이 이렇게 아줌마들이 돈 많은 여자들같이 생긴 사람들이 또 5명도 오고 또 애들차도 오고 또 혼자도 와서 올라가고 그러더라고. 우리 아줌마들이 많이 오더라고. 왔다가 그냥 5명도 왔다가 막 4명도 왔다가 또 늦게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뭐 그런 식이었어. 그래서 소문이 하우스 생겼다라고 그렇고 소문 오도 났었죠. 박지훈 변호사님, 네. 지금 주민분 얘기 말미에 하우스 도박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도박장이 빌라에 개설이 된 셈이죠. 옛날 같으면 이제 비닐하우스 이래가지고 산에 많이 있었는데 그랬었죠. 아하. 이제 도시로 도박장이 침투가 됐는데 지금 얘기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 소위 말하는 카드깡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서 이제 카드 결제를 해가지고 수수료까지 먹이면서 이 돈을 빌려준 다음에 4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뭐 하투 같은 것들, 고스톱 같은 걸 한 걸로 보입니다. 뭐 고스톱 소리도 많이 났다 그러고 네. 착착거리는 소리도 많이 났다고 그러고 고스톱을 하면서 이 금액 자체는 최초는 뭐 한 4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네. 수수료 떼가고 그리고 200만 원 정도 이럴 때까지 하다가 이 금액장 다 해보니까 수십억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주민분들까지 이거 저 집이 이상해. 왜 새벽까지 여성 너다섯 명이 새벽까지 있고 뭐 소란스럽고 이렇게 주민분들 뭔가 낌새를 눈치챌 정도였는데 장희영 교수님 왜 빨리 저 주부 도박단을 검거를 못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들으면 더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지능화됐나 범죄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도박 사건이 1년 가까이 넘게 진행이 됐고 그 가운데 수십억 원의 이제 판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졌고 심지어 밖에서 화투 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는데 문제는 이렇게 신고를 받고 그러니까 신고 자체도 112에 지난해 10월부터 한 7차례 정도 접수가 됐었고요. 그래요? 심지어는 국민신문고에 주택가에서 이런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신문고 글까지 올라올 정도로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경찰이 문제는 출동만 하면 네. 아무 일이 없는 거죠. 일반 빌라인 거죠. 그 이유가 있었는데 왜? 그냥 빌라 한 칸이 아니라 아까 잠깐 설명 나왔으면 빌라 여러 군데 여러 칸을 빌라를 여러 네. 칸을 여러 채의 빌라를 임대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층이 다른 것도 있고 옆방인 것도 있습니다. 그 벽과 천정 사이사이에 네.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놨고 또 주변에 CCTV를 다 달아놔서 일단 네. 경찰이 오면 CCTV를 오고 있거나를 확인을 한 다음에 네. 어딘가로 가면 그중에 이제 어디 한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신고를 받은 그 호실로 그럼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다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때는 일단 처음에는 문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문이 안 열리고 강제로 문을 열었을 때는 아무도 없는 빌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받았는데 아무 일이 없으니 당연히 검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하, 보세요. 지금 빌라를 이 주부 도박단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이 빌라를 어떻게 구입했는지 보세요. 애초에 마음을 먹었어요. 작정을 했어요. 위층은 2채를 이어서 매입을 하고 아래층은 한 채를 매입해서 총 3채를 매입했는데 보세요. 위층에 붙어있는 데는 비밀 통로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층 연결되는 데는 비밀 계단이 있으니까 신고를 받고 경찰 출동했지만 매번 허탕 이유가 저리로 쑥 도망을 간 겁니다.
이수영 교수님 정말 나쁜 쪽으로 머리 잘 쓰네요, 진짜로. 아주 기상천외합니다. 네. 예, 세 집이 결국 다 이제 도박에 이용이 됐다 이런 얘기고. 네. 그런데 다행히도 경찰이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검거를 한 것 같은데 장기간 동안 이제 잠복 수사를 했대요. 세상에. 그래가지고는 결국 이게 뭐 1층만이 아니라 2층에 이제 있는 두 채까지 전부 다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강력팀 2개 팀이 투입을 해서 현장에 이제 급습을 해가지고 다 네. 검거했다고 합니다. 앞서도 보셨지만요. 어떻게 또 신고받고 오는 경찰 또 알 수 있었을까요? 저 사람들이 외부를 비추는 빌라 외부를 비추는 CCTV까지 설치해놓고 그걸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온다 떴다 그렇겠죠. 그럼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들이닥치면 여기 무슨 뭔가 낌새는 이상한데 어떻게 오셨어요? 분명히 그랬겠죠. 그래서 매번 허탕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딱 정말로 끈질기 집념으로 경찰이 검거를 했어요. 관련해서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통로를 만들어 놓고 또 계단 만들어 놓고 하는 식으로 자기들은 이제 편하게 이동하기 쉽게 하려고 그랬다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또 CCTV도 외부에 감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걸 발견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저 얘기를 들으니까요. 최명규 원장님 참 한심하고 딱하다는 생각이 저렇게까지 해서 치고 싶습니까? 도박을 하고 싶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최종적으로 잃을 거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근데 도박은 이제 확률이거든요. 더군다나 저기에 와서 도박을 할 정도니 얼마나 다들 잘하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나 본인들은 그 잘하는 사람을 갖다 이기는 독특한 방법이 있거나 독특한 운이 자신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비슷하게 본인이 또 잡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두 번 정도 학습이 되어서 실제로 경찰이 왔는데 돌아가는 거를 갖다 보면은 네. 보통 사람들은 다음엔 잡힐지도 모르겠구나 생각하잖아요. 네. 저분들은 반대로 네. 안 잡히는구나 생각하고 계속 하게 돼요. 모르긴 몰라도 저 사람들이요, 저 도박단들이 자기들끼리는 감탄했을 거 아니에요. 우와, 이 멋지다 시설 이런 식으로 해놨구나. 그럼 우리 안 걸리겠네. 박지훈 변호사님 네.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50대 여성입니다. 아이디어를 잘 썼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도박장을 개설할 수 있었는 것 같고요. 네. 3개 정도 하다 보니까 경찰이 찾아낼 수 없었고요. 도박장 개설제가 됩니다. 이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무겁네요. 구속이 됐고요. 네. 나머지 상습적으로 했던 주부들은 상습 도박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도박이라 하더라도 내기하는 게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한 번 정도 뭐 사다리 타기 이런 거 돈 내기 했는 거 그걸 처벌할 수는 없는데 일시오락이라면 처벌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런 것처럼 상습적으로 반복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반성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재수없어 걸렸다 이런 생각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곳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우리 경찰분들이 더 할 일이 여전히 많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